자에게 1급 교재에 93회 기출문제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1번 교재는 4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 가장 적절한 항목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유동성 높은 항목부터 배열. 1번 틀렸고. 자산부채 차보는 총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순액 기재한다. 이거 틀렸어요. 총액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도 총액주의고요.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야.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3번.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의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표시한다. 3번이 맞는 얘기고요. 3번이 답이고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잉여금과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잉여금 구분을 표시한다. 이건 틀렸죠. 이게 표현이. 그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주와의 거래는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지? 얘는 자본잉여금이고 영업활동의 결과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맞는 거예요. 3번이 맞는 거고 예. 재고자산, 매출채권 요거 같이 필기 한번 할게요. 요거 재고자산 요거 필기 하나 해주세요.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은 재무상태일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은 재무상태일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란 상기업은 상품을 사와서 상품을 팔아서 외상대금 회수해서 외상대금 갚기까지 기간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제조기업은 원재료 사와서 제품 만들어서 제품을 팔아서 외상대금 회수해서 외상대금 갚기까지가 정상적인 영업주기인데 모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기준. 그치? 또는,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있을까요? 응? 요 네 가지는 두 번째,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얼마인가? 몇 개인가? 우리 현금 및 이것도 같이 필기하겠습니다.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은 현금, 통화대형증권 포함,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은 채권 및 단기 금융 상품 중 시대기일부터 만기가 몇 개월이네? 3개월 이내인 거 얘기하고요.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경우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담보 설정분 제외요. 요구불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려면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서 담보가 설정된 경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안 들어가고, 현금성 자산은 채권 및 단기금융 상품증, 7개월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고, 그지? 선의자 수표는 어음이에요. 받으면 받으럼, 주면 지급어, 그지? 우편한 증서도 통화대용 증권으로 현금이고, 보통예금은 요금을 예금에 들어가고, 우편은 구입하면 통화품, 사용하면 뭐 소모품이나 뭐 통신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합수표, 우편한 증서, 보통예금에서 몇 개다? 세 개, 세 개, 세 개. 답은 3번이고, 자기합수표, 우편한 증서, 보통예금. 3번. 회사는 현금주에 의한 단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3년도 회계연도의 순이익은 30만 원이었다. 2023년 말은 2022년 말에 비해서 매출채권 감소 7만 원, 미지급 비용 감소 5만 원이었다.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2023년도 회계연도의 단기순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우리 현금 흐름표 안 배워갖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에서 우리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있잖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무슨 주의에 의한?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순이익이에요. 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 현금은 들어올까 나갈까?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미지급 비용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미지급 비용 갚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현금은 나가고 그래서 이런 거 더하고 빼서 현금주의 단기순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현금주의 단기순이익이 얼마니까?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라는 얘기야. 매출채권은 더하고 미지급 비용은 빼서 현금주의 당기순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뺐던 거는 더해주고 더했던 거는 빼면 발생주의 당기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5만 원 더하고 7만 원 빼니까 28만 원이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이고 우리 그 현금 흐름표에 보면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 회사들이 흑자도산에 들어서 흑자도산 이익은 났는데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 요즘에 따지면 건설업 자산은 많아 근데 아파트 분양이 안 돼 그럼 돈이 들지 않고 돈이 안 들면 부도가 되고 또가 나면 결국 자산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우리 손익계산서의 단점이 걔는 발생주에 의한 당기순이익이지 현금주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보니까 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거나 감소했는데 증가했거나 감소한 원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냐 투자활동으로 인한 거냐 재무활동으로 인한 거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하는 게 현금흐름표예요.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어서 별로 그거 안 가르친다 봐. 근데 그런 문제를 낸 거야 지금 이로써.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은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게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순이익입니다. 발생주의. 무슨 주의?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순이익. 영업 현금으로가 관련없는 손익제거. 그럼 감가상각비의 상대 계정이 뭐야? 감가상각비니까 이익에서 빠졌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 상대 계정은 감가상각 누게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치? 현금 유출이 없었다는 얘기야.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더해주고. 대손상각비 상대 계정도 이익에서 빠졌어. 하지만 상대 계정이 대손충당금. 현금이 실제 나가지 안 했으니까 더해주고. 퇴직급여의 상대 계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치? 현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더해주고. 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평가손실도 상대 계정이 뭐야? 단기매매증권이냐.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더해주고.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 환입의 상대 계정은 이것도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니까 요거는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빼주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도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빼주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가. 채권이 감소하면 현금이 증가하니까 더해주고. 매입채무의 증가. 부채가 증가하면 당장 돈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외향매입금이 증가하면. 그래서 더해주고. 재고전 증가했다는 얘기는 돈 주고 샀다는 얘기니까 그지? 현금이 나갔다고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부분 자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돈이 나갔다는 얘기고 부채가 증가하면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런 의미에서 더욱 뺀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무슨 활동에 의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일단 28만 원이고요.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한번. 4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고요.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한다. 2번이 틀렸죠. 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가지고 유동인지 비유동 따지는 건지 따지는 거는 뭐 있었어 우리 자산은 매수채권하고 재고 자산 부채는 매입채무하고 미지급 비용 네 가지만 네 가지만 그래서 2번이 틀렸어 2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만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고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등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 유출 가능성을 내어놓고 또한 당의금을 신뢰성이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구분할 때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은 재무 상태로부터 몇 년 이상인 경우에도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분류하고 그 외 자산과 부채는 재무 상태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그지? 그래서 1년 이내인 경우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1년 이상인 경우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 그래서 모든 부채가 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좀 필기 못한 건 이따 같이 할게요. 5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요거 같이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필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계의 목적은 무슨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우리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
여기 또 지적 특성이라는 지적 특성. 지적 속성의 지적 특성은 회계의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성질을 얘기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성질을 우리가 회계 정보의 지적 특성 또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본 전제는 이해 가능성. 회계 정보는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해야 된다?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질적 속성. 이거 우리가 1차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주요 질적 속성. 1차적 속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목적 적합성에 맞으려면 예, 하부적 속성으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치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의 재무상태, 미래의 경영성과, 미래의 자본변동,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우리 예측한 걸 가지고 투자하거나 거래했는데 그 투자하거나 거래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 가치라고 하고 그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주로 종류를 물어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해져 있는 목적 속화성과 목적 속화성에 맞는 회계 기준은 공정가치, 공정가액 평가, 그 다음에 발생주의, 그 다음에 진행기준 이런 것들이 목적 적합성에 맞는 회계 기준이고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 과목과 주소가 달아달라.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누가 검증해도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립성 회계 정보는 누구한테든지 치우치는 정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와 관련된 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평가, 그 다음에 발생주의의 반대가 현금주의, 진행 기준의 반대가 완성 기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차적 질적 속성, 오늘 2차적 속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비교 가능해야 된다. 비교 가능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성과 통일성. 계속성은 기간별 비교 가능성. 전년도에 감가상각을 정액법했다면 이번 연도도 정액법. 재고자산을 이동평균법을 전년도에 평가했다면 이번 연도도 이동평균법. 그래야지 비교 가능하다. 통일성은 업종별 비교 가능성. 음. A라는 유통회사와 B라는 유통회사가 유사한 유통업을 하는데 A가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한다면 B도 감가상각 보수법으로 정률법 해야지만 비교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상충관계 이렇게 표현해. 상충관계. 서로 부딪힌다. 목적 적합성을 높이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을 높이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져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문제 먼저 풀고 정리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 먼저 풀고. 그 신뢰성에는 뭐 있어?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피드백 가치는 무슨 성에 대한 거야?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겁니다.
번. 아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4번이죠, 4번.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는 같이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본적 지출. 금액이 크다, 효과가 장기적이다,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통에 비용화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연수 증가, 사용가치 증대, 그 다음에 상당한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자본적 지출이고, 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중앙 냉난방, 뭐 피난계단 이런 거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신설, 뭐 취득, 신설, 개량 아니구나 개량, 증축, 확장, 그다음에 엔진 교체,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금액이 작다, 효과가 단기적이다. 처음부터 비용 처리하는데 차량일 땐 차량 유지비, 차량이 아니면 수선비, 원상회복, 능률 유지, 현상 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거고 소모성, 부품 교체, 타이어 교체, 도장, 도색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량 증축 확장 자본적이고 엘리베이터 자본적이고 철골의 보강 자본적 계량 증축 확장에 들어가는 것들 자본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중앙 냉난방 피난계단 설치 엔진 교체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 등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6번 답은 4번 도색 페인트 칠하는 거 그치 도색 도장 페인트 칠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 금액이 작다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비용 처리한다 차량 유지비 수선비 원상회복 능률 유지 현상 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거고 소모성 부품 교체 타일 교체 도장이나 도색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7번 7번 다음 중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시산표에는 여러분들 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나와요. 그지? 응? 시산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은 무슨 변? 차변이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고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 이건 차변이죠 차변 대변은 기말부채 플러스 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음, 차변이 많으면 차변자네 대변이 많으면 대변자네 자산하고 부채는 원래 아니 자산하고 비용은 원래가 무슨 변이니까 차변이니까 사변이 많죠. 그래서 사변자네 부채자본 수익은 원래가 대변이니까 대변자네 대변자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해서 사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차변 요소도 나오고 대변 요소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한쪽만 나오는 것은 없다.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대전 과목에 오기 등을 들 수 있다. 4번이 틀렸어요. 시산표상, 요거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 근데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는 오류는 못 발견해. 일단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맞으면 일치하는 걸로 본다는 거지. 맞는 걸로. 그래서 대변 과목이 오기라는 것은 뭐 상품으로 적어야 되는데 비품으로 적었다. 응? 외상매입금 적어야 되는데 미지급금 적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개별 과목이 틀리지만 금액이 같으면 차변하고 대변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건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차변과 대변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발견할 수 없다. 그 7번 답은 4번입니다. 시간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간표상에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8번. 8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은 자본 거래에서 남은 돈을 우리가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이라고 대표적인 게 우리 주감사죠. 그지? 예,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액보다 더 받고 발행했다. 주식 거래 소각은 감자다 이익 나왔다. 감자 차익 자기주식 팔아서 이익 나왔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 등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온 게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고요. 30만 원, 25만 원, 35만 원 더해서 90만 원. 90만 원이 자본잉여금이고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자기주식 자본조정.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사업확산적립금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주식선택권은 자본조정. 주식선택권 자본조정.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답이 2번입니다. 2번. 여기까지 해서 전산회계 1급 93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습니다.